사람이 선천적인 게 50%고 부모의 영향의 환경이 25%, 그다음에 사회적 환경이 25%로 그 사람의 인격이 완성된다고 하는데요. 네. 서양에서 범죄자들을 많이 연구를 해보니까 30세에 살인을 했던, 25세에 도둑질을 했던 뭐 많은 이제 범죄 행위를 돌이켜봤을 때 어린 시절이 행복했던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학대를 받았던가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어른이 없었을 경우에 나쁜 어른으로 크는 확률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범죄율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내린 결정이 뭐냐면 임산부를 행복하게 해주자. 임신을 한 여자들한테 국가에서 찾아가면서 얘기해주고 상대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먼 훗날 엄마가 행복했던 아이에서 태어난 그 아이들의 이제 또 추적을 한 거죠. 그랬더니 범죄율이 엄청 낮아졌대요. 그래서 내가 오늘 만난 이 아이 뭐 덧셈 하나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인사 한번 할 수도 있지만은 이 아이들의 환경 하나하나가 내 아이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든 아이들이 성장을 했을 때 제 아이와 함께 살아갈 어른이 될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좋은 어른들과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려면 내 아이를 이웃의 아이보다 점수가 더 높은 아이로 만들 것인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중요하죠. 옆에 아이도 한번 웃으면서 인사해주고 예뻐해주고 내가 좋은 환경이 되어주면 내 아이가 살아갈 미래가 더 많은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겠죠. 왜냐면 어린 시절의 상처라든가 이런 것들이 성인이 받았을 때의 상처보다 조금 더 치명적인 거예요. 그래서 좋은 어른들이 살아가는 시대를 만들어주려면 어린 시절에 사랑을 많이 받는 이런 환경이 중요하다. 자녀 교육의 시작은 그러면 좀 어떤 거라고 좀 생각을 하세요? 자녀를 키우면서 결국은 보게 되는 게 나 자신인 것 같아요.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기도 하고 바르지 못한 부모가 바른 아이를 키울 수가 없거든요. 매 순간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대하는 태도, 그 다음에 이 아이한테 심어주는 가치관, 그리고 이 아이가 결국 보고 크는 내 모습. 그래서 자녀 교육의 시작은 내가 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지, 어떤 학원이 좋지가 아니라 그냥 저인 것 같아요. 저만 잘 살고 저만 똑바로 살면 자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부모들이 자기 자신을 안 보고 자꾸 아이를 현민경으로 들여다보듯이 들여다봐요. 그렇게 안 쳐다봐도 알아서 잘 크는데 저는 그래서 자녀 교육이 결국 나 자신에 대한 반성인 것 같습니다. 결국엔 나로 인해서 아이가 교육이 되고 네. 약간 내 모습. 그렇죠. 자녀가 아주 더 성장하고 나이가 많이 먹으면 부모와 더 닮게 돼요. 어린 시절에는 어린이고 어른이기 때문에 다른 거고요. 자녀가 30대, 40대가 될수록, 50대가 될수록 나 부모님 닮아가는 부분이 있네? 이런 걸 발견하게 되거든요. 내 아이의 미래를 내가 원한다면 내가 살아가는 모습, 그것을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자녀 교육의 시작이다. 네. 프랑스는 아이 교육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좀 어떤 걸 뽑는지가 좀 중요해요. 첫째는 식탁에서의 매너 교육인 것 같아요. 매너 교육. 에티켓이라는 말이 프랑스에서 온 말이에요. 어떠한 절차와 매너를 지켜라. 소리내서 먹지 마. 딱딱 소리 내지 마. 다 먹은 것은 치워. 식기세척기에 집어넣어라. 다 먹고 나면 감사하다고 인사해라. 이런 기본적인 매너는 그냥 규칙이기 때문에 익히기가 아이 입장에서는 더 쉬워요. 그래서 식당에서 떠들거나 카페에서 큰 소리 내거나 절대 안 되는 거죠. 너무 엄격해요. 네. 진정한 자식 사랑은 다름을 인정한다 라는 게 좀 어떤 의미입니까? 자식을 키워보면은 사랑하지만 이런 기질은 이렇지 않았으면 좋다라는, 그러니까 아이가 완벽한 아이가 태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는 아이가 왜 이러지? 이런 걸 엄마들이 계속 찾아내요. 참 잘 찾아내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 그 자체가 그냥 그 아이의 기질이고요. 있는 그대로 그냥 좀 지내면 안 되나? 특히 얌전하고 모범생이라고 흔히 하는 그런 아이들은 큰 갈등이 없는데요. 엄마들이 특히 아들 키우기가 힘들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깥 활동의 기질이 활발한 남자 아이들이 있어요. 여자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럴 경우 엄마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고치려고, 수정하려고 끊임없이 애를 쓰는데요. 그냥 좀 바깥 활동을 하도록. 그리고 이 아이가
옆집 아이와 다른 스타일이라면 다른 스타일로 양육을 하면 좋을 텐데 너무 표본적인 양육 방식을 어디서 로드맵을 하나 사와가지고 내 아이에게도 맞추는데 내 아이랑 그 방식이 안 맞다면 다른 방법으로도 키울 수 있는 자율성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부모인 나이도 그 자율성을 배워보지 못했으니까 내 부모한테서 배운 그대로 말 잘 듣는 착한 아이로 키우고 싶어서 갈등이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자녀는 내가 사랑하는 타인일 때 가장 잘 자랄 수 있다. 자녀가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는 시대에는 끝났고요. 자식도 일정한 나이가 되면 독립을 하고 본인의 가정을 가꾸고 날개를 달고 날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자식이 갔을 때 빈둥지 증후군이라 그래서 그 허전함을 굉장히 크게 겪거든요. 그래서 엄마들도 직업 이외에 자신이 사랑하는 일이 있어서 아이가 왔을 때도 반갑고 가도 반갑고 이런 자기 자신의 삶을 만들지 않으면 너무 자식한테 가까이 살아야 되고 자주 봐야 되고 자녀도 부담스럽고 본인의 길을 찾아가는 거니까 웃으면서 잘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언니가 결혼할 때도 그랬고 사실 결혼식장에서 저희 아버지는 손을 잡아주지 않았어요. 네가 걸어가지 왜 그렇게 꼭 인도를 해줘야 되냐. 당당하게 네 발로 네가 걸어와라. 그래서 안 잡아주시더라고요. 뭐 매일 통화하고 굉장히 친한데 사랑과는 조금 다른 이게 좀 다른 거네요. 네. 아이의 표정이 어두울 때 해야 할 행동이라고 하셨는데 보통 아이를 볼 때 이제 학원이나 교육 쪽에서는 수학 몇 점이에요? 뭐 국어 몇 점이에요? 이런 점수로 많이 보는데 저는 아이를 볼 때 처음에 보는 게 표정이에요. 이 책을 받아드는 그 표정, 그게 매너거든요. 사람을 만났을 때 관계를 맺는데 첫 번째 좋은 표정, 그리고 자발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할 때 그 표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어떤 사람이 말을 거칠게 해요. 그런데 난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냥 내 말투가 이래요. 근데 그 사람도요,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사람 앞에서는 말투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은 내 말투, 내 표정 이거 나 그렇게 나쁜 마음은 없는데 이런 표정이야 이러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람은요 표정과 말투가 달라져요. 그래서 나보다 쉽거나 나보다 만만하거나 나보다 약자를 대할 때 태도가 분명히 달라져요. 나보다 잘난 사람이든 또 내가 보호해줘야 될 사람을 만났을 때든 한결같이 정성스럽게 대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은 몸에 밴 습관과 매너라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은 정말 솔직해서 표정을 잘 숨기지 못하는데 가족 간에도 엄마와 얘기할 때 친구들과 얘기할 때도 조금 더 밝은 표정으로 매너 있게 하는 그 훈련, 습관 그런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아이가 혼자 스스로 할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 교사가 있어야 되는데 최고의 교사 선생님들이 행복하게 일하는 모습이 최고의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잘 가르치려고 애쓰는 선생님보다는 그 선생님이 하시는 일에 행복해하는 그 모습 자체가 최고의 교사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면 어떤 교사가 조금 더 숙련돼서 더 잘 가르친다고 해서 더 훌륭한 교사는 아니에요. 이제 막 부임한 초보 선생님들도 노력하고 발전하는 그 모습이 최고의 선생님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선생님들 간에도 격차를 둘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격차를 두면 누구를 더 서울대를 많이 보냈느냐 그 사상이 그대로 아이들한테도 배움으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선생님의 유능함은 그냥 내일을 사랑하는 선생님이 최고의 선생님이 아닌가. 그래서 학교 폭력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도 약자의 편에 아이들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용기 있는 선생님 이렇게 인성교육이 가능한 선생님이 훌륭한 선생님이지 이런 의미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이들 대상 독서 관련 일을 하고 있지만 책을 읽으라고 강요하고 싶지 않고 만화책 읽어도 괜찮고요. 저희 부모님은 저한테 책을 읽으라고 하신 적은 없는데 단지 집에 책이 많았어요. 아이들한테 책을 읽으라고 좀 강요를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근데 책을 안 읽을 때는요, 부모님들이 그냥 재밌는 얘기하고 대화하고 책은 일단 즐거운 만남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독서를 좀 더 좋아해요. 어떤 아이들은 좀 더 싫어해요. 근데 그 싫어하는 부모님들이 독서를 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조금 강요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책 읽어라. 근데 그 말을 하면 아이는 때가 되면 안 읽고 싶어져요.
그래서 그냥 부모님이 좀 읽으시면 어떨까. 근데 음. 부모님도 읽기 싫으면 유튜브 좋은 채널 많으니까 유튜브로도 공부하시고 편안한 소통을 하기 위한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아이들한테 책 이야기를 저는 그냥 해줘요. 책 읽어오란 얘기 안 하고요. 모파상의 목걸이는 이런 책인데 여기서는 뭐 허영심을 걷어내라는 이야기야. 그러면서 너는 뭐 어느 때 너 허영심을 느끼니? 이렇게 그냥 아이들이랑 얘기하거든요. 한 5분 정도? 5분 안팎으로 제가 수업했던 거, 강의했던 내용 유튜브로 최근에 좀 저장을 해놓기 시작했으니까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